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T 손익붐과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KT 손익붐은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에서 창원 LG를 상대로 90대 61로 승리했으며 그 이전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서울 삼성을 상대로 73대 83으로 패배했습니다. 서울 삼성을 상대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 승리를 추가했으며 레이션 해먼즈가 26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을 책임졌고 하윤기가 내외곽 수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허훈은 19득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패스워크를 보여줬고 문정현도 16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을 위한 꾸준히를 도맡으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조엘 카골랑한 역시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태면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KT는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 3연승을 이어가며 16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SK는 직전 경기에서 원정에서 원주 DB를 상대로 75대 63으로 승리했으며 그 이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원주 DB를 상대로 80대 88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밀 원희가 15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을 단단히 지켰고 안영준이 19득점으로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폭발적인 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김선영은 17득점을 올리며 3점슛 3개를 성공시켰고 오재현도 10득점을 기록하며 백코트 싸움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승리로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지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7연승을 기록하며 19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 KT는 이번 경기에서 자레 마틴이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레이션 해먼즈의 휴식 구간을 보완할 수 있는 버팀목이 생겼습니다. 반면 서울 SK는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만큼 경기 감각을 유지하면서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체력이 소진된 선수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KT 손익붐이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KT 손익붐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와 삼성화재의 경기입니다.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에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김지한과 김형근이 각각 11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니콜리치와 알리, 송명근이 기대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상대와의 화력 대결에서 밀렸습니다. 특히 1세트 이후부터는 목적타 서브의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득점을 허용했고 연속 블로킹 실점을 허용하며 분위기를 넘겨준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8승 9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경기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에서 OK저축은행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막심이 교체 자원으로만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즐리가 33득점을 기록하며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시몬이 팀의 살림꾼 역할을 수행하며 공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 이호건과 노재욱 세터의 역할 분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양수현과 이윤수 등 젊은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면서 팀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8승 9패를 기록하고 있어 원정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로 두 팀 모두 순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면서 선수층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카드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집중력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우리카드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홈 경기에서 더욱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정관장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입니다.
대전 정관장은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전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한 이후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부키리치와 박은진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가 35득점, 공격 성공률 52%를 기록하며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1세트에서 8점 차 열세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목적타 서브의 정확도가 상승하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염혜선 세터의 정교한 토수도 빛을 발하며 공격이 원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를 넘기는 힘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홈 5연승을 이어갔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 11승 5패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일부터 시작되는 현대건설과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며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직전 경기에서 원정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하며 이전 경기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둔 이후 6연승이 중단되었습니다. 경기에서 니콜로바가 20득점, 공격 성공률 54%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강소희가 13득점 23%, 타차냐가 10득점 34%로 공격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의 블로킹을 뚫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서브가 강하지 못해 상대에게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허용하며 경기 주도권을 빼앗긴 점도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김다은 세터는 공격 옵션의 다양성과 연결 정교함에서 아쉬움을 남겼으며 팀 전체적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8승 9패를 기록하며 원정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전 9연패를 끊기 위한 강한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정규 시즌 최종전으로 정관장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반면 도로공사는 상대전 9연패를 끊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동기부여와 집중력 면에서 도로공사가 상대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운영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서울 이랜드의 코리아컵 맞대결입니다. 수원 삼성은 직전 경기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무리 과정에서도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득점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경기 결과를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직전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0대1 원정 패배를 기록하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운영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다소 답답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며 경기 흐름이 끊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은 유지하고 있어 수원 삼성이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역습을 통해 기회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수원 삼성이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 이랜드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최근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으며 득점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 다득점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 저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수원 삼성이 홈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양상이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